커피보다 문장을 파는 작은 카페 이야기. 괜찮다는 말보다 이해받는 순간이 필요했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는 아직 아침 냄새가 남아 있었다. 밤새 식은 보도블록 위로 겨울 햇살이 얇게 내려앉았다. 골목 입구의 편의점은 벌써 환하게 불을 켰고 맞은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자동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다. 그 사이에 작은 카페 하나가 있었다. 간판은 크지 않았다. 나무판 위에 흰 글씨로 조용히 적혀 있었다. 문장 커피. 서유는 매일 아침 7시 40분이면 카페 문을 열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게 울리면 그녀는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다. 먼저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창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다음 원두를 갈았다. 커피 향이 카페 안에 퍼질 때쯤 서유는 계산대 옆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 한 메모지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메모지 위쪽에는 짧은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 오늘의 고민을 적어주세요. 이 카페에는 조금 특별한 메뉴가 있다. 손님이 고민을 적어내면 서유는 커피 컵홀더에 짧은 문장을 적어 건넸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한 줄이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손잡이 같은 문장이었다. 처음부터 그런 메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계산대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다 말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서 있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라떼를 만들었다. 그리고 컵홀더에 한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무너지셔도 괜찮습니다. 그 손님은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멈춰 섰고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물었다. 사장님, 저도 문장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문장 커피의 오늘의 문장은 시작되었다. 오전 8시 반. 첫 손님은 늘 같은 사람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마흔은 훌쩍 넘어 보였고 눈밑은 늘 어두웠다. 이름은 민재였다. 서유는 이름을 물은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카드 영수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와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 서유는 잔을 꺼내며 물었다. 오늘도 많이 차갑게 드릴까요?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서유는 얼음을 컵에 담았다. 투명한 얼음들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민재는 계산대 옆 메모 상자를 한번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서유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할 준비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 전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더 나은 위로일 때도 있었다. 커피가 완성되자 서유는 컵홀더를 끼웠다. 오늘은 아무 문장도 적지 않았다. 대신 컵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하루는 아니어도 덜 추운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컵을 받아들었다. 순간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멈췄다. 네. 그는 대답인지 숨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창가 자리로 갔다. 오전 10시가 지나자 카페는 조금씩 사람으로 채워졌다. 노트북을 펼친 직장인,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조용히 책을 읽는 노인, 그리고 늘 가장 구석에 앉는 여자. 은하였다. 은하는 28살이었다. 늘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무원 시험 교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책장을 넘겼지만 실제로 얼마나 읽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도 은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한 뒤 메모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서유는 일부러 다른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은하가 메모지를 접어 내밀었다. 이거요.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서유는 메모지를 천천히 펼쳤다.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언젠가는 붙을 수 있나요? 서윤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짧은 문장 안에 오래 참은 시간이 들어있었다. 수많은 불합격 문자와 가족의 한숨과 친구들의 취업 소식, 밤마다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이 그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윤은 새 컵홀더를 꺼냈고 펜촉이 종이 위를 지나갔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은하는 컵을 받아들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런 말 믿어도 돼요? 서유는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빌려가세요. 은하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빌려가는 거면 반납해야 하나요? 경숙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경숙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안의 시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경숙은 메모지를 쓰지 않는 손님이었다. 경숙은 그 말을 좋아했다. 맞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지. 오후 3시가 지나자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재는 어느새 떠났고 은하는 이어폰을 낀 채 문제집 위에 엎드려 있었다. 경숙은 창밖을 보며 식은 라떼를 천천히 마셨다. 서유는 빈 컵을 정리하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차분한 얼굴, 다정해 보이는 눈, 늘 괜찮아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 꺼진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 그게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유는 자주 잊고 싶었다. 그때 계산대 위에 새 메모지가 놓였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장님은 누가 위로해줘요? 순간 카페 안의 소리가 멀어졌다.